안녕하세요. 뉴스 시사 이슈 모아 뉴스끼리입니다. 2025년 12월 9일 월요일 김어준의 겸손우님들다. 뉴스 공장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방송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뢰가 무너진 시스템과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힘입니다. 작년 12월 3일 나라를 뒤흔들었던 내란 사태 기억하시나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잘못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 같은 공적 시스템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나서며 논란을 키우고 있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것 같다는 의심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 출연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말씀처럼 엘리트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을 무시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목소리를 낼 때 희망은 다시 생겨납니다.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건 결국 깨어있는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오늘의 주요 뉴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사법부의 신뢰 추락과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계속 한 팀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경기를 계속 보고 싶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공공기관 중 거의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작년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판사들이 자꾸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내란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자는 건데요. 국민의 60% 이상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즉 인사권이나 행정 권한을 뺏기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위원 제청을 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정한 심판을 원하는 시민들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더 강력해진 어벤져스 특검, 2차 종합특검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특검들이 활동 기간이 곧 끝나갑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12.3 내란 사건 이 세 가지 거대한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특검의 구성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동안 검사 출신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제19 감싸기를 하거나 태업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사 능력이 뛰어난 베테랑 경찰들을 팀장급으로 대거 투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니 경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자는 거죠. 또한 결정적인 내부 제보자에게는 현상금을 주거나 특진을 시켜주는 파격적인 보상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서울시의 수상한 개발,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입니다. 서울 종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종묘 바로 앞인 세운지구에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려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되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수상한 정황입니다. 원래 국제공모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외국 회사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히림이라는 국내 업체에게 수의계약, 즉 경쟁 없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히림은 김건희 여사와 아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발 이익은 건설사가 챙기고 경관 훼손과 문화유산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번째 이슈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인터뷰입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비교하며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평범한 노동자나 시민들을 무시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을 불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사회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사는 시장 중심 사회가 우리를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자로만 만들었지,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샌델 교수는 작년 한국 시민들이 내란 사태 때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을 주는 사례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 씨를 핸드폰에 준수한 사람이라고 저장해뒀다고 합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두 사람이 주식 문제로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는 그동안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과는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뉴스끼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